조선 중기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골 오두막에서 과부 옥수는 홀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을 전염병으로 잃은 지 벌써 3년. 옥수는 이제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한밤중 대문 밖에서 낯선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옥수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발 누구 없소. 옥수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문 앞 눈 위에 피투성이가 된 양반 차림의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자의 품 안에서는 갓난아기 둘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옥순이 황급히 남자에게 다가가자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품 안의 아기들을 옥순에게 내밀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들을 살려주시오. 남자는 피를 토하며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절대 궁으로 보내지 마시오. 베네 쪼고리 속 옥패를 보시오.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어찌 해야 합니까? 옥순이 다급히 물었지만 남자는 이미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판서를 찾아가시오. 제발. 남자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옥순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옥순은 떨리는 손으로 두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들은 추위에 얼어 파랗게 질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급히 아기들을 집 안으로 데려가 아궁이 앞에 눕혔습니다. 아이고 이 어린 것들이 얼마나 추웠을까. 옥수는 아기들의 베네쩌고리를 벗기며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그때 베네쩌고리 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옥수는 천을 걷어내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교한 문양이 새겨진 옥패 2개가 나왔습니다. 이게 왕실의 문양이 아닌가? 옥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왕실과 관련된 물건을 본 순간 옥수는 무슨 일에 휘말렸는지 직감했습니다. 이 아기들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옥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옥수는 죽은 남자의 시신을 지게에 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깊은 산속에 땅을 파고 남자를 묻었습니다. 옥수는 오두막으로 돌아와 대문 앞에 핏자국을 눈으로 덮어 흔적을 지웠습니다. 제발 아무도 여기까지 오지 마라. 옥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옥순의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흘 후 마을에 관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역적의 일당을 찾고 있다. 수상한 자를 본 사람은 즉시 신고하라. 관군의 외침이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옥수는 황급히 쌍둥이를 지게 속 집더미에 숨겼습니다. 제발 울지 마라 아가들아 제발. 옥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들의 입을 살짝 막았습니다. 관군들이 집집마다 뒤지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갓난아기를 본 사람 없느냐? 쌍둥이 사내아이 둘이다. 옥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고 판단한 옥수는 밤을 틈타지개를 지고 뒷산길로 도망쳤습니다. 3일 밤낮을 쉬지 않고 걸어 더 깊은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새로운 마을의 이장 앞에 무릎 꿇은 옥수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이장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남편이 죽고 친정으로 가던 중에 산적을 만났습니다. 산적을 만나다니 그래서 어찌 되었소? 이장이 놀라 물었습니다. 제 쌍둥이의 아들만 간신히 구하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발 이 마을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딱한 사정이로군. 아이들은 몇 살이요? 갓 태어났습니다. 아직 100일도 안 됐습니다.
이장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소. 호적에 올려주겠소. 이름은 뭐라 할 것이요? 민호와 민재라 하겠습니다. 옥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옥수는 새로운 마을에 정착했고 쌍둥이는 천민 신분으로 호적에 올랐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쌍둥이가 5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와 민재가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아이의 옷은 흑투성이었고 이마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우리한테 돌을 던졌어요. 민호가 옥순의 치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천 것들은 우리랑 놀 수 없대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민재도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옥수는 두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가들아, 이 세상에는 신분이라는 게 있단다. 신분이 뭐예요, 엄마? 민호가 물었습니다. 양반과 천민은 함께 어울릴 수 없단다. 우린 천민이야. 그러니 절대 눈에 띄게 행동하지 마라. 조용히, 아주 조용히 살아야 한다. 옥수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우리 조용히 살게요. 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이 더 흘러 쌍둥이가 10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와 민재는 마을 서당 앞을 지나가다 담장 안에서 들려오는 글 읽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지현황, 우주홍황. 서당 안에서 아이들이 천자문을 읽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와 민재는 담장 밖에 조용히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틀째, 사흘째 쌍둥이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글을 귀동냥으로 배웠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서당문이 열리며 흰 수염의 훈장이 나왔습니다. 너희들 거기서 뭐하고 있느냐? 김 훈장이 쌍둥이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민호와 민재는 겁에 질려 벌떡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아이는 허둥지둥 도망가려 했습니다. 잠깐 기다려라. 방금 안에서 읽은 구절을 너희도 외울 수 있느냐? 김 훈장이 물었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천지현황, 우주홍황, 1월 영측, 신수열장. 민호는 막힘없이 천자문을 줄줄 외웠습니다. 김 훈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놀랍구나. 귀동냥만으로 이렇게 외우다니. 너희 어미는 누구냐? 저희 어미는 옥순입니다.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옥순 산골 과부 말이냐? 당장 너희 어미를 모셔오너라. 김 훈장은 그날로 옥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옥순은 훈장이 찾아온 것에 깜짝 놀라 황급히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로 이런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옥순, 그대 아들들을 내 서당에 보내시오. 예? 저희 아이들은 천민입니다. 어찌 서당에? 옥순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학문 앞에 신분이 무슨 소용이요? 저 아이들에게는 하늘이 내린 재능이 있소. 내가 책임지고 가르치겠소. 김 훈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옥수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아이들이 눈에 띄면 안 된다고,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늘 가르쳐 왔는데. 하지만 김 훈장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옥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훈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민호와 민재는 20살의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김 훈장의 서당에서 사서삼경을 통달했고 무예까지 겸비한 인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김 훈장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민호와 민재의 시문을 낭독하겠다.
김 훈장은 두루마리를 펼치고 민호가 쓴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숨죽여 들었고 글이 끝나자 감탄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훈장님, 정말 민호가 쓴 글입니까? 한 제자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렇다. 이 정도 글솜씨라면 과거 시험에 나가도 반드시 급제할 것이다. 김 훈장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양반 제자 하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훈장님, 천민주제의 과거 시험이라니 말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불만이 많으십니다. 다른 제자들도 동조했습니다. 김 훈장은 책상을 탁 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학문 앞에 신분이 무슨 소용이냐. 재능 있는 자를 가르치는 것이 스승의 도리다. 하지만 훈장님, 입 닥쳐라. 너희 부모들이 뭐라 하든 나는 민호와 민재를 과거에 보낼 것이다. 김 훈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제자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 훈장은 민호와 민재를 따로 불렀습니다. 민호, 민재, 너희는 과거 시험에 응시할 생각이 있느냐? 민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훈장님, 저희는 천민입니다. 과거에 응시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은 내가 만들어주겠다. 한양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부탁하면 신분을 바꿀 수 있다. 김 훈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가 놀라 물었습니다. 신분을 바꾼다니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 하지만 위험한 일이다. 발각되면 너희도 나도 죽을 수 있다. 김 훈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두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가 과거에 응시하길 바란다. 너희의 재능을 이 산골에 묻어둘 수는 없다. 민호와 민재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먼저 어머니께 여쭤보겠습니다.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두 형제는 옥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과거 시험에 응시하고 싶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옥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옥순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급제하면 벼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를 편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민재가 간곡히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희가 눈에 띄면 안 돼. 조용히, 아주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했잖니. 옥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꿈이 있습니다. 민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옥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하지만 민호와 민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째 밤에도 사흘째 밤에도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어머니, 이대로 살면 평생 천민입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두 아들의 간절한 부탁에 옥수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옥수는 마루 밑에 숨겨둔 옥패를 꺼내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절대 궁으로 보내지 마시오. 20년 전 죽어가던 남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옥수는 눈물을 흘리며 옥패를 다시 깊숙이 감췄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옥수는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호야, 민재야. 예, 어머니. 두 청년은 어머니 앞에 단정히 앉았습니다. 너희 정말 과거에 가고 싶으냐? 예, 어머니. 간절합니다.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옥수는 한참을 침묵하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가거라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절대 눈에 띄지 마라. 어머니. 두 청년은 어머니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반드시 급제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며칠 후 김 훈장은 한양의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답장이 왔습니다. 신분 세탁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호 민재. 이제 너희는 몰락한 양반 가문의 후손이다. 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얻었다. 김 훈장은 두 청년에게 문서를 건넸습니다. 훈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민호와 민재는 김 훈장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은혜는 무슨 너희가 잘 되는 것이 내 기쁨이다. 가서 최선을 다해라. 김 훈장은 두 청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한양으로 떠나는 날이 밝았습니다. 옥수는 두 아들에게 보따리를 챙겨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밥 잘 챙겨 먹고. 예,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민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꼭 급제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민재도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청년이 마을을 떠나는 것을 보며 옥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다시 마루 밑에서 옥패를 꺼냈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옥수는 옥패를 꼭 쥐고 기도했습니다. 보름을 걸어 민호와 민재는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큰 도성의 규모에 두 청년은 압도당했습니다. 형님, 저기 보십시오. 과거 시험장입니다. 민재가 흥분하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거대한 건물 앞에 수많은 선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보는구나. 민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 힘내십시다. 훈장님과 어머니를 실망시킬 수 없습니다. 민재가 형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최선을 다하자. 두 형제는 서로를 격려하며 시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초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선비들이 답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시무책 문제에, 민재는 시부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두 청년의 붓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사흘 후 초시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민호, 민재, 두 이름이 다 있다.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정말인가? 민호도 달려가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형님, 해냈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를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복시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마침내 임금이 직접 주관하는 전시날이 밝았습니다. 대전 앞 넓은 마당에 수십 명의 선비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임금이 나타나자 모두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오늘의 책무는 백성을 위한 정치에 관한 것이다. 각자 소신껏 답하라. 임금의 명령이 떨어지자 선비들은 일제히 붓을 들었습니다. 민호는 백성의 어려움을 살피는 정책에 대해, 민재는 나라를 지키는 국방에 대해 썼습니다. 두 청년의 답안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흘 후 전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장원은 민호, 차석은 민재. 관리의 외침에 한양거리가 떠들썩했습니다. 쌍둥이가 장원과 차석을 차지했다니. 대단한 형제로구나. 어느 집안 자제들인가.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전시가 끝난 후 경회루에서 대신들의 연회가 열렸습니다. 민호와 민재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저기 저 쌍둥이들이 장원과 차석이라네. 얼굴이 참 준수하구먼. 어느 가문 자제인지 알아봐야겠어. 대신들이 쌍둥이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좌의정 이판서도 연회장에 있었습니다. 이판서가 우연히 쌍둥이 쪽을 바라보는 순간 술잔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이판서는 급히 입을 막았습니다. 대감마님 괜찮으십니까? 옆에 신하가 물었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이판서는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주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쌍둥이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 얼굴. 세자 저하의 얼굴이 아닌가. 이판서는 20년 전 영모 사건으로 죽은 세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민호와 민재의 얼굴이 세자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이판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연회장 반대편에서는 영의정 박대감도 쌍둥이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박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 얼굴, 왜 낯이 익은가? 박대감도 2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연회가 끝난 후 박대감은 신복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저 쌍둥이들의 출신을 낱낱이 조사하라. 어디서 태어났고 누가 키웠는지 모두 알아내라. 예, 대감마님. 신복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습니다. 같은 시각 이판서도 자신의 부하를 불렀습니다. 오늘 장원과 차석을 차지한 쌍둥이 형제를 내일 저녁 내 저택으로 초대하라. 은밀하게. 알겠습니다, 대감마님. 부하가 물러가자 이판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정말 그 아이들인가? 20년 만에. 이판서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칠 후 박대감의 밀정들은 쌍둥이가 자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밀정 우두머리가 주막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 과부 옥순이라는 자가 산다던데 어디 사오? 옥순? 아, 산 너머 오두막에 사는 과부 말씀이시오. 주막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그 여인에 대해 아는 것을 말해보시오. 밀정이 은자 몇 냥을 탁자에 놓았습니다. 주막 주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옥수는 20년 전쯤 이 마을에 왔소. 쌍둥이 갓난아기를 데리고 말이오. 쌍둥이라고? 밀정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렇소. 남편이 죽고 산 적을 만나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소. 불쌍해서 이장님이 호적에 올려주셨지. 그 아이들이 지금 어디 있어? 한양에 과거 보러 갔다고 하더군. 김 훈장님이 특별히 가르쳤거든. 주막 주인은 아는 것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밀정들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옥순의 집을 찾아가 보자. 밀정들은 산길을 올라 옥순의 오두막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옥순은 장을 보러 마을에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지금이다. 집 안을 뒤져라. 밀정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도 뒤지고 부엌도 뒤지고 마루도 뒤졌습니다. 여기 마루 밑에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밀정이 소리쳤습니다. 밀정들은 마룻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낡은 보자기가 나왔고 보자기를 풀자 옥패 2개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밀정 우두머리는 옥패의 문양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왕실의 옥패다. 그것도 20년 전 실종된 세자, 손자들의 것. 즉시 대감마님께 보고해야 합니다. 밀정들은 옥패를 가지고 급히 한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밤 박대감의 저택에서 밀정들이 보고했습니다. 대감마님, 옥순의 집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밀정이 옥패를 내밀었습니다. 박대감은 옥패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그것인가? 박대감의 손이 떨렸습니다. 대감마님, 쌍둥이가 바로 20년 전 그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밀정이 말했습니다. 박대감은 옥패를 탁자에 내려놓고 방 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럴 수가. 20년이나 지났는데 살아있었다니. 박대감의 얼굴에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대감마님, 어찌하시겠습니까? 당장 저들을 제거해야 한다. 쌍둥이가 살아있으면 20년 전 일이 모두 드러난다. 박대감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즉시 자객을 보내 옥순과 쌍둥이를 모두 없애라. 흔적도 남기지 마라. 명심하겠습니다. 밀정들이 물러가자 박대감은 술잔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술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세자, 내가 분명히 내 혈육을 모두 죽였는데 어찌 살아있단 말인가. 박대감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시각 이판서의 저택에서는 민호와 민재가 초대를 받아왔습니다. 대감마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인이 두 청년을 안내했습니다. 이판서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너라. 앉거라. 이판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와 민재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장원과 차석을 차지한 것을 축하한다. 황송합니다, 대감마님. 민호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이판서는 한참 두 청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너희 부모는 누구신가? 저희는 몰락한 양반 가문의 후손입니다.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어느 가문인가? 이판서가 다시 물었습니다. 민호와 민재는 당황했습니다. 거짓 신분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민호가 머뭇거렸습니다. 이판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두려워 마라. 나는 너희의 적이 아니다. 이판서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무슨 말씀이신지. 민재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호야, 내 어깨를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판서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깨를요? 그렇다. 왼쪽 어깨에 붉은 점이 있지 않느냐? 이판서의 질문에 민호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민호는 어릴 때부터 왼쪽 어깨에 작은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어찌 그것을 아십니까?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점은 왕실의 혈통만이 지니는 증표다. 이판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왕실의 혈통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민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판서는 두 청년을 앉히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세자께서 영모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다. 세자빈과 일가도 모두 죽임을 당했지. 세자라니. 민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세자의 쌍둥이 손자만은 충신들이 구해냈다.
내 부하가 두 갓난아기를 데리고 궁을 빠져나왔지. 이판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하가 자객에게 죽임을 당했다. 나는 20년 동안 그 아이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다. 이판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과거 시험장에서 너희를 보는 순간 알았다. 세자 저하의 얼굴이 너희에게서 보였다. 저희가 정말 세자의 손자란 말씀이십니까?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다. 너희는 왕실의 적통혈족이다. 이판서의 단호한 말에 민재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저희를 키운 어머니는? 너희 어머니는 누구신가? 이판서가 물었습니다. 옥순이라 하십니다. 과부이십니다.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옥순. 그분이 너희를 구해주셨구나. 이판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이판서의 부하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대감마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박대감의 자객들이 옥순을 죽이러 갔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부하의 말에 민호와 민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두 청년은 달려나가려 했습니다. 이판서가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진정해라. 내가 이미 사람을 보내 옥순을 보호하게 했다. 정말입니까? 민재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그렇다. 내 부하들이 옥순을 안전한 곳으로 모셔올 것이다. 이판서는 두 청년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희도 위험하다. 박대감이 너희의 정체를 알았다. 영의정 박대감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렇다. 20년 전 세자를 모함한 자가 바로 영의정 박대감이다. 그가 너희를 제거하려 할 것이다. 이판서의 말에 두 청년은 긴장했습니다. 이틀 후 옥수는 이판서의 부하들에 의해 한양의 안전한 사찰로 옮겨졌습니다. 옥수는 방 안에서 불안하게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이판서가 들어왔습니다. 옥순, 오랜 세월 고생이 많으셨어. 이판서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대감마님이 누구시기에? 옥순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나는 20년 전 세자를 모셨던 이판서라 하오. 이판서. 그럼 20년 전 그분이 말씀하신. 옥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소. 내 부하가 쌍둥이를 그대에게 맡긴 것이요. 20년 동안 아이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하오. 이판서는 옥순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마님, 절은 무슨. 제가 할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옥순은 황급히 이판서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위험하여. 박대감이 그대와 쌍둥이의 정체를 알았소. 박대감이요? 그렇소. 20년 전 세자를 모함한 역적이요. 그가 쌍둥이를 제거하려 하오. 이판서의 말에 옥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민호와 민재가. 걱정 마시오. 내가 보호하고 있소. 하지만 이제 숨어 살 수는 없소.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옥순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하오. 세자의 억울함을 풀고 쌍둥이의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하오. 이판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그분은 절대 궁으로 보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옥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소. 하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소. 박대감이 움직이고 있소. 이판서의 말에 옥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밤 박대감은 임금을 아련했습니다. 전하, 급히 아랠 일이 있으나옵니다. 무슨 일인가? 임금이 물었습니다. 이번 과거에 급제한 쌍둥이 형제가 역적의 후손이옵니다. 박대감의 말에 임금은 깜짝 놀랐습니다. 역적의 후손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20년 전 영모를 꾸민 세자의 손자들이옵니다. 즉시 잡아들여 국문해야 하옵니다. 박대감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임금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금부도사를 보내 잡아오도록 하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박대감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물러갔습니다. 다음 날 금부도사들이 이판서의 저택으로 몰려왔습니다. 민호와 민재를 잡아가겠다. 금부도사 우두머리가 외쳤습니다. 이판서가 나서서 막아섰습니다. 무슨 죄목으로 잡아가려 하는가? 역적의 후손이라는 죄목이다. 역적이 누구를 말하는가? 20년 전 억울하게 죽은 세자를 말하는가? 이판서는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이판서, 그대도 역적을 감싸는가? 금부도사가 호통쳤습니다. 나는 내일 임금께 상소를 올릴 것이다. 20년 전 진실을 밝히겠다. 이판서의 선언에 금부도사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좋다. 하루를 기다리겠다. 하지만 내일까지 상소를 올리지 않으면 강제로 잡아가겠다. 금부도사들이 물러갔습니다. 민호와 민재는 이판서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마님, 목숨을 걸고 저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말은 나중에 하거라. 이제 싸움이 시작된다. 이판서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판서는 대전에 상소를 올렸습니다. 임금은 즉시 비밀 어전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전에는 좌의정 이판서, 영의정 박대감을 비롯한 주요 대신들이 모였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임금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판서 상소의 내용이 사실인가? 20년 전 세자의 영모가 조작이었다는 것이? 그렇사옵니다, 전하. 세자 저하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판서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박대감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헛소리. 이판서가 역적을 감싸고 있으나옵니다. 박대감. 그대야말로 세자를 모함한 역적이 아니냐. 이판서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임금이 손을 들어 두 사람을 제지했습니다. 진정들 하라. 이판서 증거가 있는가? 있으나옵니다, 전하. 증인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이판서가 손짓하자 문이 열렸습니다. 상궁 숙빈이 들어왔습니다. 대신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분이 누구신가? 궁궐의 상궁이 아닌가? 숙빈은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소인은 20년 전 세자빈을 모셨던 숙빈이옵니다. 그래? 무엇을 증언하려 하는가? 임금이 물었습니다. 20년 전 세자 저하께서는 영모를 꾸미신 적이 없사옵니다. 모두 박대감의 조작이었습니다. 숙빈의 말에 대전이 술렁였습니다. 박대감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가? 이것이 증거입니다. 숙빈은 품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세자빈 마마께서 친히 쓰신 편지입니다. 박대감이 세자 저하를 모함하는 과정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숙빈이 편지를 임금에게 올렸습니다.
임금은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정말 세자빈이 쓴 것인가? 그렇사옵니다. 세자빈 마마의 친필이옵니다. 숙빈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또한 이것도 있습니다. 숙빈은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당시 궁녀들의 증언을 모은 문서입니다. 박대감이 거짓 증인을 매수한 기록도 있습니다. 임금은 문서를 받아 읽었습니다. 박대감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옵니다. 저것들은 모두 위조된 것입니다. 위조라고? 그럼 세자빈의 친필을 위조했다는 말인가? 이판서가 반박했습니다. 임금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박대감, 그대는 변명할 것이 있는가? 전하, 이것은 반역 세력의 음모입니다. 이판서와 저 상궁이 짜고 하는 것입니다. 박대감은 필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쌍둥이는 어찌 된 일인가? 그들이 정말 세자의 손자란 말인가? 임금이 물었습니다. 그것도 거짓입니다. 역적의 혈육은 모두 죽었습니다. 박대감이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바로 그때 대전 밖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하, 소인이 진실을 아뢰겠습니다. 내관들이 여인을 막으려 했지만 그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소인은 20년 전 진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제발 한 말씀만 아뢰게 해주십시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게 하라. 문이 열리고 옥순이 떨리는 몸으로 대전에 들어왔습니다. 옥순은 임금 앞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소인 옥순이옵니다. 그대가 쌍둥이를 키운 여인인가? 임금이 물었습니다. 그렇사옵니다, 전하. 옥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엇을 증언하려 하는가? 20년 전 한겨울밤 소인의 집 앞에 한 양반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옥수는 천천히 그날 밤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양반은 품 안에 갓난아기 둘을 안고 있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면서도 아기들을 살려달라고 하셨습니다. 대전안이 숨죽여 옥순의 말을 들었습니다. 절대 궁으로 보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넷저고리 속 옥패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옥패? 임금이 되물었습니다. 그렇사옵니다. 옥수는 품에서 옥패 2개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그 옥패입니다. 20년 동안 소인이 간직해 왔습니다. 옥순이 옥패를 올리자 임금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임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정말 왕실의 옥패다. 임금은 옥패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전하, 소인은 아기들의 신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얼어 죽어가는 아기들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옥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인은 아기들을 데리고 깊은 산골로 숨었습니다. 천민 신분으로 호적에 올리고 20년을 키웠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는가? 임금이 물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전하. 왕실과 관련된 일에 연루되면 목숨을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오직 아기들이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옥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인은 민호와 민재가 누구인지 모른 채 키웠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옥순의 진심 어린 말에 대전 안의 대신들도 숙연해졌습니다. 한쪽에 서 있던 민호와 민재는 어머니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임금은 옥패를 내려놓고 박대감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박대감 이제도 부인하겠는가? 전하, 저것들은 모두 짜고 하는 것입니다. 박대감은 여전히 발악했습니다. 그렇다면 의금부에서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라. 20년 전 영모 사건의 모든 증인을 다시 국문하라. 임금이 명을 내렸습니다. 전하, 그것은... 박대감이 당황했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박대감은 자택에서 대기하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라. 전하, 소신은 억울합니다. 박대감이 외쳤지만 임금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민호와 민재, 그리고 옥수는 궁궐 별당에서 머물도록 하라. 안전하게 보호하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판서와 옥순이 동시에 절을 올렸습니다. 어전 회의가 끝나고 옥수는 별당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민호와 민재가 어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민재가 옥순을 부축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옥수는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왕손이었구나. 어머니, 저희는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신분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민호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옥수는 두 아들을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20년 동안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민재도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이제 안전한 것인가? 옥순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의금부에서 조사 중입니다.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민호가 안심시켰습니다. 며칠 후 의금부는 20년 전 영모 사건의 증인들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국문장에서 증인들이 하나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소인은 박대감에게 뇌물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한 증인이 울며 자백했습니다. 소인도 그렇습니다. 박대감이 가족을 협박했습니다. 다른 증인도 고백했습니다. 의금부 관리들은 증언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박대감의 집을 수색하라. 의금부 도사가 명령했습니다. 박대감의 저택이 철저히 수색되었습니다. 서재 비밀 공간에서 위조 문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20년 전 세자를 모함하기 위해 만든 문서들입니다. 관리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세자 일가를 살해하라는 밀서입니다. 또 다른 관리가 문서를 들고 왔습니다.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의금부는 모든 증거와 증언을 정리하여 임금에게 보고했습니다. 전하, 조사 결과 20년 전 세자의 영모는 박대감의 조작으로 밝혀졌습니다. 의금부 도사가 보고했습니다. 임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형님은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이로구나. 임금은 괴로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또한 세자의 쌍둥이 손자가 살아있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알았다. 내일 조회를 열겠다. 임금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형을 억울하게 잃었다는 사실, 자신이 부당하게 왕위에 올랐다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대신들이 모인 조회가 열렸습니다. 임금이 입을 열었습니다. 의금부의 조사 결과 20년 전 세자의 영모는 박대감의 조작으로 밝혀졌다. 대신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박대감을 잡아들여라. 임금의 명령에 금부도사들이 박대감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전하, 소신은 억울합니다. 박대감은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입 닥쳐라. 증거가 모두 나왔다. 그대는 영모조작, 왕실 혈족 살해, 선왕을 속인 죄로 사형에 처한다. 임금의 단호한 선언에 박대감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박대감은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당장 끌어내라. 금부도사들이 박대감을 끌고 나갔습니다. 조정은 일시에 숙청되었고 박대감의 일당들도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박대감이 끌려간 후 임금은 민호와 민재를 대전으로 불렀습니다. 두 청년은 떨리는 마음으로 대전에 들어섰습니다. 임금이 용상에서 내려와 두 청년 앞에 섰습니다. 민호, 민재. 임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 전하. 두 청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금은 갑자기 두 청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안 됩니다. 민호와 민재는 깜짝 놀라 임금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너희 할아버지인 세자를 지키지 못했다. 너희 할머니인 세자빈도 너희 부모도 모두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임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 일어나십시오. 전하의 잘못이 아닙니다. 민호가 임금을 부축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형님의 동생이었다. 형님을 지켜야 했다. 하지만 나는 박대감의 말만 믿고 형님을 의심했다. 임금은 괴로워했습니다. 전하,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민재가 공손히 말했습니다. 임금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너희는 선왕의 적통 혈족이다. 오늘부터 대군의 자기를 내린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두 청년은 큰 절을 올렸습니다. 민호는 효령대군, 민재는 충령대군이라 하겠다. 왕실 족보에 올리고 궁궐 안에 거처를 마련하라. 임금의 명령에 내관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옥순을 불러들여라. 잠시 후 옥순이 대전에 들어왔습니다. 옥순은 떨리는 몸으로 임금 앞에 엎드렸습니다. 옥순, 고개를 들어라. 임금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옥순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대가 아니었다면 왕실의 혈맥이 끊어졌을 것이다. 그대는 20년 동안 목숨을 걸고 왕손을 지켰다. 소인은 다만. 옥순이 말하려 하자 임금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대의 공을 기려 정경 부인의 품계를 내린다. 궁궐 안 별당에서 편히 지낼 수 있도록 하겠다. 전하, 과분한 은혜입니다. 옥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분하지 않다.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이다. 그리고 토지와 재산도 넉넉히 하사하겠다. 임금의 말에 옥순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민호와 민재는 어머니가 포상받는 것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임금은 다시 명을 내렸습니다. 이판서와 숙빈 김훈장을 불러들여라. 잠시 후 세 사람이 대전에 들어왔습니다. 이판서, 그대는 20년 동안 세자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 그 충성을 기려 특별히 포상한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이판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절을 올렸습니다. 숙빈, 그대도 20년 동안 증거를 지키며 세자빈의 유언을 잊지 않았다. 그 의로움을 높이 산다. 감사하옵니다, 전하.
쑥빈도 깊이 절했습니다. 김 훈장, 그대는 신분을 가리지 않고 제자를 가르쳤다. 그 가르침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다. 특별히 포상하겠다. 전하의 은혜에 감사하옵니다. 김 훈장은 기쁜 표정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임금은 다시 엄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세자와 세자빈께 복권을 명한다. 왕실 사당에 위패를 모시고 성대한 추모의식을 거행하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대전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절을 올렸습니다. 며칠 후 왕실 사당에서 추모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민호와 민재는 처음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위패 앞에 섰습니다. 두 청년은 위패 앞에 무릎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님, 할머니. 손자 민호, 민재가 왔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억울함을 품고 계셨을 텐데 이제야 명예를 되찾아 드렸습니다. 민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옥순도 옆에서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세자 저와 세자빈 마마. 소인이 아기들을 잘 키웠습니다. 이제 제 품에서 떠나 왕손으로 돌아갑니다. 옥순은 눈물로 말했습니다. 추모의식이 끝나고 민호와 민재는 각각 대군의 거처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전각이 두 청년의 새로운 집이 되었습니다. 형님, 이게 꿈인가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천민이었는데 민재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꿈이 아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시다. 민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를 찾아뵈러 가야죠. 두 형제는 옥순이 머무는 별당으로 향했습니다. 옥순은 별당 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호와 민재가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너희들. 벌써 왔구나. 옥순은 두 아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시니 괜찮으십니까? 민재가 물었습니다. 괜찮다. 이렇게 좋은 곳에서 지내게 되다니. 꿈만 같구나. 옥순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매일 문안 드리러 오겠습니다. 민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고맙다. 너희가 이렇게 잘 되어서 정말 다행이다. 옥수는 두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20년 동안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민재도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은혜는 무슨? 너희는 내 아들들이다. 신분이 바뀌어도 너희는 여전히 내 아들들이야. 옥수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영원히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와 민재는 매일 아침 옥순을 찾아가 문안을 드렸습니다. 대군의 신분이 되었지만 두 청년의 효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김 훈장이 궁궐을 찾아왔습니다. 민호와 민재는 스승을 정원에서 맞이했습니다. 훈장님. 두 청년은 김 훈장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일어나거라. 대군께서 스승에게 절을 올리시면 쓰나. 김 훈장은 웃으며 두 청년을 일으켰습니다. 훈장님, 저희는 여전히 훈장님의 제자입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분이 바뀌어도 스승과 제자의 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민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특하구나. 너희가 이렇게 잘 되어 스승으로서 자랑스럽다.
김 훈장은 두 청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훈장님께서 저희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면 오늘이 없었을 것입니다. 민호가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니다. 너희의 노력이 만든 결과다. 앞으로도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쳐라. 명심하겠습니다, 훈장님. 두 청년은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며칠 후 이판서가 옥순을 찾아왔습니다. 옥순은 이판서를 정중히 맞이했습니다. 대감마님, 무슨 일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옥순 부인,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판서는 옥순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아니, 대감마님. 절은 안 됩니다. 옥순은 황급히 이판서를 일으켰습니다. 부인이 아니었다면 세자 저하의 혈맥이 끊어졌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이판서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다만 제 앞에 놓인 아기들을 외면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옥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마음이 귀한 것입니다. 부인께서 20년 동안 쌍둥이를 지켜주신 덕에 오늘이 있습니다. 이판서의 말에 옥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감마님께서도 20년 동안 진실을 밝히려 애쓰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운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판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숙빈도 자주 옥순을 찾아왔습니다. 두 여인은 별당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옥순 부인, 이제 마음이 편하십니까? 숙빈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가슴에 품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옥순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세자빈 마마의 유언을 지켰다는 안도감이 듭니다. 숙빈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상궁마마, 20년 동안 증거를 지키시느라 얼마나 두려우셨습니까? 두려웠지요. 하지만 세자빈 마마의 마지막 부탁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숙빈은 먼 산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 함께 평온하게 지냅시다. 옥순이 숙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평온한 날들이 올 것입니다. 두 여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민호와 민재는 조정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문신들과 함께 백성의 어려움을 살피는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대군마마, 이번 가뭄으로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한 신하가 보고했습니다. 즉시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세금도 한 해 면제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호가 제안했습니다. 대군마마의 뜻이 참으로 어지르십니다. 신하들이 감탄했습니다. 민재는 군사들과 함께 훈련장을 돌아보았습니다. 병사들의 훈련이 부족합니다. 더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민재가 지적했습니다. 대군마마의 말씀이 옳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장수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두 형제는 어김없이 옥순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민호가 물었습니다. 좋았다. 정원을 거닐고 숙빈 상궁과 이야기도 나눴다. 옥수는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편안해 보이시니 저희도 기쁩니다. 민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매일 이렇게 찾아와 주니 고맙구나. 옥수는 두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어머니. 두 청년은 함께 말했습니다.
옥수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간의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고 비로소 평온한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 석 달 흘렀습니다. 민호와 민재는 각각 조정에서 문과 물을 담당하는 관직을 받았습니다. 두 대군은 임금을 보좌하며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양 뒷골목 허름한 주막에서 수상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얼굴을 가린 남자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박대감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이 원수를 어찌 갚을 것인가. 한 남자가 주먹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저 쌍둥이들만 없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다른 남자도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박대감의 조카 박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복수는 반드시 할 것입니다. 박진의 차가운 목소리에 주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도령 계획이 있으십니까?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있습니다. 쌍둥이를 제거하면 조정은 다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박진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은 경비가 삼엄합니다. 어찌 접근하겠습니까? 궁궐 안에 아직 우리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을 이용하면 됩니다. 박진이 말했습니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관 둘과 하급 관리 셋입니다. 숙부께서 심어 놓으신 사람들이지요. 박진은 술잔을 들어 마셨습니다. 그들이 협조하겠습니까? 숙부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거절하지 못할 것입니다. 박진은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거사를 일으키시겠습니까? 서두르지 맙시다. 기회를 노리는 것입니다. 쌍둥이가 궁 밖으로 나오는 날을 기다립시다. 박진의 말에 남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박진은 궁궐 안헌관과 은밀히 만났습니다. 궁궐 후원 구석진 곳에서 둘은 마주했습니다. 박도령,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습니까? 환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쌍둥이 대군의 동선을 파악해 주시오. 박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환관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숙부께서 얼마나 그대를 아껴주셨소. 그 은혜를 잊으셨소. 박진이 환관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거절하신다면 그대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요. 박진의 협박에 환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환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보름 후 환관이 박진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충녕대군께서 3일 후 북쪽 사냥터로 가신답니다. 임금께서 군사 시찰을 명하셨다고 합니다. 호위 무사는 몇이나 돼요? 박진이 물었습니다. 10명이라고 합니다. 좋소. 잘했소. 박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흘 후 민재는 호위 무사 10명과 함께 북쪽 사냥터로 향했습니다. 말을 타고 가는 민재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민재가 옆에 무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군마마. 무사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냥터 근처 숲에 도착하자 민재는 말에서 내렸습니다. 잠시 쉬었다 갑시다. 명심하겠습니다, 대군마마. 호위 무사들이 주변을 경계하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숲속에서 화살이 비 오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적습니다. 대군마마를 보호하라. 호위 무사 우두머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30여 명의 자객들이 사방에서 나타났습니다. 놈들을 막아라. 호위 무사들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민재도 허리춤에서 검을 뽑았습니다. 비겁한 놈들. 숨어서 화살을 쏘다니. 민재가 외쳤습니다. 자객들은 대답 없이 칼을 휘둘러 공격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호위 무사 하나가 칼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안 돼. 민재가 적 하나를 베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수적 열세는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호위 무사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대군마마, 도망가십시오. 호위 무사 우두머리가 소리쳤습니다. 아니다. 나는 너희를 두고 갈 수 없다. 민재는 계속 싸웠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민재의 어깨에 화살이 박혔습니다. 대군마마. 호위 무사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또 다른 화살이 민재의 다리에 꽂혔습니다. 민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독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이게. 민재는 쓰러졌습니다. 자객 우두머리가 다가와 민재를 내려다봤습니다. 독화살이다. 곧 죽을 것이다. 철수한다. 자객들은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살아남은 호위 무사 한 명이 민재에게 달려왔습니다. 대군마마, 정신 차리십시오. 하지만 민재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큰일 났다. 즉시 궁궐로. 호위 무사는 민재를 말에 태우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한시진 후 궁궐에 급보가 전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충령 대군께서 자객의 습격을 받으셨습니다. 내관의 외침에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민호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동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이들이 치료 중입니다. 민호는 민재가 누운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옥순도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민재야. 우리 민재. 옥순은 울부짖었습니다. 방 안에는 어의 여럿이 민재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어의 동생은 어떻습니까? 민호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독화살을 맞으셨습니다. 독이 깊숙이 퍼졌습니다. 어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독을 빼낼 수 있습니까? 독의 종류를 알 수 없습니다. 해독약을 만들 수 없습니다. 어이의 말에 민호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럼 동생이 죽는다는 말입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이는 괴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옥수는 민재의 침상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재야, 정신 차려라. 어미가 여기 있다. 옥수는 민재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민호도 동생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민재야, 형이다. 눈 좀 떠봐. 하지만 민재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민재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대군마마, 열이 너무 높습니다. 독이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어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이, 정말 방법이 없습니까? 민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인의 능력으로는. 어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호는 침상 옆에 앉아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민재야. 절대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반드시 살려내겠다. 민호는 다짐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지만 민재의 상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열은 더 높아지고 숨소리는 가빠졌습니다. 옥수는 밤낮으로 민재의 침상을 지켰습니다. 민재야, 제발 눈 좀 떠다요. 옥수는 기도했습니다. 민호는 어이들을 계속 불러 물었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습니까? 한양의 명의가 없습니까? 대군마마, 소인들이 아는 모든 명의를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이 독을 아는 이가 없습니다. 어이들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명의를 찾아 나서겠습니다. 민호야. 옥순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동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찾아오겠습니다. 민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심해라. 너마저 잃을 순 없다. 옥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어머니. 꼭 돌아오겠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호는 밤새 한양 곳곳을 돌아다니며 명의를 찾았습니다. 깊은 산속에 신이가 산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한 약방 주인이 말했습니다. 어디입니까? 민호가 급히 물었습니다. 북쪽 산 깊은 곳입니다. 하지만 길을 찾기 어렵습니다. 괜찮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민호는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약방 주인은 대략적인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민호는 즉시 말을 타고 북쪽 산으로 향했습니다. 사흘 밤낮을 헤매며 민호는 신이를 찾았습니다. 깊은 산속 외딴 초가집 앞에 도착한 민호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흰 수염의 노인이 나왔습니다. 누구신가? 소인은 충녕대군의 형 효령대군입니다. 동생을 살려주십시오. 민호는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군이 어찌 이런 곳까지 왔는가? 노인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동생이 독화살을 맞았습니다. 어이들이 모두 손을 놓았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민호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민호를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시오. 함께 가겠소.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민호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이는 약재를 챙겨 민호와 함께 산을 내려왔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자객들이 나타났습니다. 저기 효령대군이다. 놈도 제거한다. 자객 우두머리가 소리쳤습니다. 신혜님, 제 뒤에 계십시오. 민호는 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16명의 자객이 민호를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민호는 신의를 지키기 위해 홀로 맞서 싸웠습니다. 민호의 검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으악! 한 자객이 민호의 검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놈을 포위해라. 자객 우두머리가 소리쳤습니다. 자객들이 사방에서 민호를 에워쌌습니다. 민호는 검을 돌리며 계속 싸웠습니다. 민호의 팔에 칼이 스쳤습니다. 신혜님, 절대 나오시면 안 됩니다. 민호가 뒤를 돌아보며 외쳤습니다. 신이는 나무 뒤에 숨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다시 2명의 자객을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부상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대로는 민호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자객들이 일제히 민호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민호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군마마. 멀리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외침이 들렸습니다. 이판서가 50여 명의 관군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적들을 제압하라. 이판서의 명령에 관군들이 일제히 자객들을 공격했습니다. 자객들은 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포위당했습니다. 항복하라. 도망갈 곳이 없다. 관군 우두머리가 외쳤습니다. 자객들은 어쩔 수 없이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이판서가 민호에게 달려왔습니다. 대군마마, 괜찮으십니까? 대감마님, 어찌 이곳에? 민호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대군마마께서 혼자 산으로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급히 뒤쫓았습니다. 이판서가 설명했습니다. 대감마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신이가 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대군 상처를 치료해야 하오. 아닙니다. 저보다 동생이 먼저입니다. 빨리 궁궐로 가야 합니다. 민호는 상처를 개의치 않았습니다. 신이는 급히 약재를 꺼내 민호의 상처에 발랐습니다. 응급처치는 했소. 이제 서둘러 가시오. 감사합니다. 민호와 신의 이판서는 급히 말을 타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체포된 자객들도 관군에 의해 한양으로 끌려갔습니다. 궁궐에 도착한 신이는 즉시 민재의 침상으로 향했습니다. 옥순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신의이십니까? 그렇소. 환자를 보여주시오. 신이는 민재에게 다가가 맥을 짚었습니다. 한참을 맥을 짚던 신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의 종류를 알겠소. 희귀한 독이지만 해독할 수 있소. 정말입니까? 옥순이 반색했습니다. 그렇소.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소. 즉시 해독약을 만들어야 하오. 신이는 가져온 약재를 꺼냈습니다. 신이는 여러 약재를 정확한 비율로 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한시진 후 신이가 해독약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을 먹이시오. 신이가 검은색 약을 옥순에게 건넸습니다. 옥순은 떨리는 손으로 민재의 입을 벌리고 약을 먹였습니다. 민재야, 이 약을 먹어야 한다. 옥순은 조심스럽게 약을 먹였습니다. 민재는 의식이 없었지만 약을 삼켰습니다. 이제 기다려야 하오. 하루 안에 열이 내릴 것이오. 신이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민호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옥수는 밤새 민재의 침상을 지켰습니다. 새벽녘 민재의 이마를 만져보던 옥순이 소리쳤습니다. 열이 내렸어. 열이 내렸다. 민호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정말입니까? 민호도 동생의 이마를 만져봤습니다. 뜨겁던 이마가 서늘해져 있었습니다. 신의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민호는 기뻐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아침 민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민재가 신음했습니다. 민재야, 정신 차렸니? 옥순이 민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민재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어미다. 정신 차려서 다행이다. 옥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 민재가 옆을 보니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동생아. 정말 다행이다. 민호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겁니까? 그래, 신이께서 살려주셨다.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신에.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수는 민재를 꼭 껴안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한다. 걱정 마십시오, 어머니. 이제 조심하겠습니다. 민재가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민호도 동생을 껴안았습니다. 동생아, 정말 무서웠다. 너를 잃을까 봐. 형님,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두 형제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며칠 후 임금이 민재를 문병하러 왔습니다. 충녕대군 몸은 좀 어떠한가? 전하 황공하옵니다. 덕분에 회복하고 있습니다. 민재는 침상에서 절을 올리려 했습니다. 아니라 누워있거라. 무리하지 마라. 임금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번 일로 궁궐 경비를 대폭 강화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민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금은 옥순에게도 말했습니다. 옥순 부인 아드님을 잘 돌보시오. 왕실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제공하겠소. 감사옵니다, 전하. 옥순이 절을 올렸습니다. 같은 시각 의금부에서는 체포된 자객들을 국문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켰느냐? 말하라. 의금부 도사가 호통쳤습니다. 박진 도령이 시켰습니다. 자객 하나가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자백했습니다. 박대감의 조카 말인가? 그렇습니다. 자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진은 어디 있느냐? 한양 외곽폐가에 숨어 있습니다. 자객이 은신처를 실토했습니다. 궁궐 안내통자는 누구냐? 환관 둘과 하급 관리 셋입니다. 이름은? 자객은 내통자들의 이름을 모두 말했습니다. 의금부 도사는 즉시 임금에게 보고했습니다. 전하, 박진과 내통자들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즉시 체포하라. 한 놈도 놓치지 마라. 임금이 명령했습니다. 그날 밤 의금부는 비밀리에 체포 작전을 펼쳤습니다. 한양 외곽폐가가 관군에게 포위당했습니다. 박진, 나와라. 도망갈 곳이 없다. 의금부 도사가 외쳤습니다. 폐가 안에서 박진이 뛰쳐나왔습니다. 비켜라. 박진은 칼을 휘두르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방이 관군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항복해라. 저항하면 죽는다. 결국 박진은 붙잡혔습니다. 같은 시각 궁궐 안에서도 내통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환관 김복과 이득, 하급관리 박서, 최만, 정철을 영모죄로 체포한다. 금부도사들이 외쳤습니다. 내통자들은 모두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다음 날 국문장에서 박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진, 내 죄를 아느냐? 의금부 도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숙부의 원수를 갚으려 했을 뿐입니다. 박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 숙부는 역적이다. 그 원수를 갚겠다는 것 자체가 역모다. 하지만 그리고 대군을 습격한 것도 내 짓이지? 그렇습니다.
박쥐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숙부의 재산과 무기를 숨긴 곳도 말하라. 한양 남쪽 폐사에 숨겨두었습니다. 박쥐는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의금부는 폐사를 수색하여 박대감의 잔당들이 숨겨놓은 재산과 무기를 모두 압수했습니다. 며칠 후 임금은 조회를 열었습니다. 박진과 그 일당을 역무죄로 사형에 처한다. 임금의 선언에 대신들이 일제히 절을 올렸습니다. 또한 궁궐 경비를 강화하고 왕실 보호 체계를 완전히 재정비하라. 명심하겠습니다, 전하. 대신들이 대답했습니다. 박진과 내통자들은 며칠 후 처형되었습니다. 박대감의 잔당들도 완전히 소탕되었습니다. 민재가 완전히 회복한 후 쌍둥이 형제는 임금 앞에 나아갔습니다. 전하, 저희는 다시는 이런 위기를 겪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겠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예를 더욱 연마하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재도 다짐했습니다. 그래, 앞으로 조심하거라. 그리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쳐라. 임금이 말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전하. 두 대군이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모든 위기가 지나갔습니다. 궁궐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민호와 민재는 매일 옥순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걱정 마십시오. 모든 적들이 사라졌습니다. 민호가 안심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서로를 더 잘 지키겠습니다. 민재도 약속했습니다. 그래, 정말 다행이다. 너희 둘 다 무사해서. 옥수는 두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김 훈장도 궁궐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아, 무사해서 다행이구나. 훈장님,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민호와 민재가 절을 올렸습니다. 아니다. 무사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앞으로 더욱 조심해라. 명심하겠습니다, 훈장님. 두 청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순과 김 훈장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훈장님,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잘 이겨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김 훈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평화가 올까요? 옥순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적들이 모두 사라졌으니까요. 김 훈장이 옥순을 안심시켰습니다. 옥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정말 평화로운 날들이 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호와 민재는 각각 병조판서와 예조판서의 중책을 맡았습니다. 두 대군은 조정에서 가장 신망받는 신하가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조회에서 민호가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금년 흉년으로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진휴일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어떤 정책을 제안하는가? 임금이 물었습니다.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눠주고 일자리를 만들어 백성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민호의 제안에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즉시 시행하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민호가 절을 올렸습니다. 민호의 정책은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굶주리던 백성들이 곡식을 받고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감사의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효령 대군은 참으로 백성을 아끼는 어진 분이시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대군마마 덕분이다.
백성들의 칭송이 이어졌습니다. 민제는 국경 지역을 순찰하며 군사 조직을 강화했습니다. 병사들의 훈련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장수가 보고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더 철저히 해야 한다. 적은 언제든 올 수 있다. 민제가 당부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대군마마. 장수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민제의 노력으로 국방이 튼튼해졌습니다. 외적들은 감히 국경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충녕 대군께서 국경을 지키시니 우리가 편히 잠을 잘 수 있다. 백성들은 민제도 칭송했습니다. 두 형제는 함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관리가 뇌물을 받으면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민호가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직접 상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민제가 덧붙였습니다. 임금은 두 대군의 제안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조정은 점점 청렴해졌습니다. 선왕 시절보다 더 좋은 세상이 되었다. 효령 대군과 충녕 대군 덕분이다. 대신들도 두 대군을 존경했습니다. 옥수는 궁궐에서 편안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가끔 옛 마을을 찾아가 이웃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옥순 부인, 오셨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래요, 오랜만에 왔어요. 옥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부인 덕분에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습니다. 맞아요. 대군마마들의 어머니가 사셨던 마을이라고. 마을 사람들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옥수는 옛 오두막을 찾아갔습니다. 20년 전 쌍둥이를 받았던 그 집이었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지. 옥수는 오두막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회상했습니다. 어느 봄날 임금이 옥순을 대전으로 불렀습니다. 옥순 부인 어서 오시오. 임금이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전하,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20년 전 그대가 아니었다면 오늘이 없었을 것이요. 임금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전하, 그대의 공을 길이 기리기 위해 특별히 정렬을 내리겠소. 정렬하니 과분하옵니다. 옥수는 황공해했습니다. 과분하지 않소. 당연한 일이요. 그대가 살던 마을에 큰 비석을 세우겠소. 후세에 그 의로움을 전하도록 하겠소. 감사옵니다, 전하. 옥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옥순의 옛 마을에 큰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비석에는 옥순의 공적이 자세히 새겨졌습니다. 정경부인 옥수는 20년 동안 왕손을 지킨 의로운 여인이다. 마을 사람들은 비석 앞에 모여 옥순을 칭송했습니다. 같은 해 민호와 민제는 각각 혼인했습니다. 민호는 명문가의 규수와 민제도 좋은 가문의 처녀와 혼례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를 소개합니다. 민호가 새색시를 옥순에게 데려왔습니다. 어머님 인사드립니다. 며느리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어서 와요. 우리 며느리. 옥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반가워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소개합니다. 민제도 새색시를 데려왔습니다. 어머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옥수는 두 며느리를 껴안았습니다. 이듬해 봄 민호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머니, 손자입니다. 민호가 기쁨에 넘쳐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자. 옥수는 갓난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을에는 민제의 아내도 딸을 낳았습니다.
어머니 손녀입니다. 이쁘다, 정말 이쁘네. 옥수는 손녀를 안고 행복해했습니다. 옥수는 매일 손주들을 돌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해 주세요. 손자가 옥순의 무릎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니?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야기요. 그래, 들려줄게. 옥수는 20년 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호와 민재는 자녀들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가르쳤습니다. 너희 할머니는 참으로 위대한 분이시다. 민호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오늘이 없었을 것이다. 그럼 아버지도 저도 없었겠네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 할머니께 항상 감사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도 딸에게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분과 혈통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마음이란다. 진정한 마음이요? 딸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래, 할머니께서는 우리가 왕손인지 몰랐어도 목숨을 걸고 지켜주셨다. 그것이 진정한 마음이란다. 저도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딸이 밝게 웃었습니다. 옥수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별당 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20년 전 그 한겨울 밤.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었나 봐. 옥수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판서와 숙빈, 김훈장도 고령에 접어들었지만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이판서는 자주 궁궐을 찾아 민호, 민재와 정치를 논했습니다. 대군맘 아들, 나라가 점점 좋아지고 있소. 대감마님 덕분입니다. 민호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대들의 노력이요. 이판서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김훈장은 80 노인이 되어서도 궁궐을 방문했습니다. 훈장님, 조심히 오셨습니까? 민재가 스승을 부축했습니다. 괜찮다. 아직 건강하다. 김훈장은 웃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잘 되어 스승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훈장님 덕분입니다. 두 대군이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어느 가을날 궁궐 정원에서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옥순과 두 아들, 며느리들과 손주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판서, 숙빈, 김훈장도 함께 했습니다. 어머니, 정원이 아름답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참 아름답구나. 옥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손주들이 정원을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할머니, 저 좀 보세요. 손자가 나비를 쫓으며 웃었습니다. 조심해라. 옥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와 민재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십니까? 민재가 물었습니다. 행복하다. 이 순간이 꿈만 같구나. 옥수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평생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민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혜는 무슨? 너희는 내 아들들이다. 언제나. 어머니, 저희는 앞으로도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민재도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옥수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옥순이 75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옥수는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두 아들과 손주들이 모두 옆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호와 민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옥수는 편안한 얼굴로 잠들었습니다.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임금도 직접 조문을 왔습니다. 옥순 부인은 왕실의 은인이었소. 정성껏 모시도록 하시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민호와 민재가 절을 올렸습니다. 옥수는 왕실 묘역 근처 명당에 모셔졌습니다. 비석에는 옥순의 공적이 자세히 새겨졌습니다. 그 후로도 민호와 민재는 매년 어머니의 제사를 정성껏 올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다녀갑니다. 민호가 무덤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나라가 평안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민재도 절을 올렸습니다. 손주들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는 절대 잊지 않을게요. 손녀도 말했습니다. 민호와 민재는 자손들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대대로 전했습니다. 너희 할머니는 신분도 혈통도 없는 평범한 과부였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 고귀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신분과 권력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마음과 의리다.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거라. 민호와 민재의 가르침은 후손들에게 이어졌습니다. 옥순의 이야기는 조선 역사의 길이 기록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옥순을 기억했습니다. 정경부인 옥순은 왕손을 지킨 의로운 여인이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왕실의 혈맥이 끊어졌을 것이다. 진정한 충의와 모성애의 표본이다. 옥순의 비석 앞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찾아와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민호와 민재의 후손들은 대대로 할머니의 무덤을 정성껏 지켰습니다. 옥순의 정신은 영원히 이어졌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